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22일 해외 축구 4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지로나 FC입니다. AC 밀란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이 특징입니다. 레앙과 플리시치가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며 레이너스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토모리와 티아우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진의 안정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비아와 파블로비치의 센터백 조합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로나는 3-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축구와 빠른 공격 전환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비야전과 마요르카전에서 연이어 수비 실수를 범하며 패배했습니다.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버티며 힐과 판더 베이크가 2선에서 공격 전개를 맡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마르틴과 로메우가 중원 장악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보입니다. 수비 역시 측면 수비가 약하고 상대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AC 밀란이 전력상 우위에 있으며 특히 측면 공격이 지로나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밀란의 센터백 공백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로나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로나의 수비가 불안한 만큼 밀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크네요. 두 번째 경기 셀틱 대 BSC입니다. 셀틱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후루하시, 마에다의 일본 듀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마에다는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측면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하타테와 맥그리거가 중심을 잡으며 베르나르도의 공격 전개 능력도 돋보입니다. 다만 던디전에서 보였듯이 간혹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보이즈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보이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빈터투르전에서는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고 루도고레츠전에서도 결정력 부족이 다시 문제로 드러났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이텐이 원톱으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선에서는 말레스와 간보올라가 지원하며 우그리니치가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크네요. 콘테와 잔코가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셀틱은 홈에서 강하고 영보이즈는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보이즈의 수비진 부상 이슈와 셀틱의 강한 압박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부터 셀틱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3-1 또는 4-1 스코어가 유력해 보입니다. 셀틱 승. 세 번째 경기 생제르맹 대 맨시티입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치는 팀으로 공식 경기 8연승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다.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 중이며 지난 경기에서 랑스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상황이 다르네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마드리드와 만나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조기 탈락 가능성도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공격에서는 바르콜라가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덴벨레도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마르퀴뇨스와 하키미의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들의 결장 여부가 PSG의 수비 전술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실바, 코바치치,
더 브라위너가 출전하는 조합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수비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디아스와 아칸지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스톤스와 아케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비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PSG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할 때 라인을 너무 높이 올릴 경우 하키미와 누노 멘데스의 오버래핑이 맨시티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PSG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최상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경기력이 불안정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PSG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최상이다. 반면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경기력이 불안정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경기 흐름상 PSG가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두 팀의 공격력과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2.5 오버배팅도 유효할 듯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잘츠부르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로 이어지는 조합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로드리고도 폼이 살아나며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와 중원의 부상과 징계 이슈가 큽니다. 카마빈가, 추아메니의 이탈로 인해 중원의 수비력이 약화되었고 카르바할, 밀리탕, 바스케스까지 결장하면서 수비진 역시 최상의 조합을 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츠부르크는 4-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 미트윌란전에서 연속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PSG전에서도 지나치게 내려앉아 실점을 막으려 했으나 수비적인 운영만으로 상대를 제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글루흐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최전방에는 라트코프와 예오가 배치되어 빠른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중앙 수비진의 느린 발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 있는 공격진을 막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력이 절정에 도달했지만 중원의 공백과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변수입니다. 잘츠부르크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에서 내려앉은 전술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레알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상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잘츠부르크가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득점 경기보다는 3.5 언더가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레알, PSG, 셀틱, AC 밀란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 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